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 용톤TV의 실투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HLB 사태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제 악재였던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늘 이 HLB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HLB 기사가 뜨기 전만 하더라도 양 지수 모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HLB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HLB에 대한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자, HLB라는 종목이 오늘 뭐 하한가를 갔었죠. 뭐 HLB 뿐만이 아니고 뭐 HLB 생명과학 뭐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인 이유는요, 기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사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근본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우선은 표면적으로 봤을 땐 기사가 좀 났죠. 네, 기사가 나왔는데 어떠한 기사가 나왔었냐면, 오전에 이 HLB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3상 결과를 허위 기재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 돌았습니다. 자, 오늘 한번 플로우를 볼까요? HLB. 오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정말 핫했죠? 보면, 특징주, HLB 생명과학, 그죠?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하한가를 갔는데요. 자, 금융당국이 HLB가 지난 2019년 자사 항암 치료제의 미국 내 3상 실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 지금 현재 증선이 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약바이오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는요, 뭐 바이오시밀러하고 이런 임상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임상기업은 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신약이 전부입니다. 네. 신약. 특히 이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이 회사의 재산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자, 그런데 HLB라고 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전부가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모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사자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 이거 빨리 털고 도망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체 없이 하한가가 바로 나온 거예요. 네, 하한가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도냐면, HLB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죠. 이러한 부분은 허위이고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드리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하한가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2시에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인 상황,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020년 6월에 주력 아이템인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실패 이야기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리보세라닙 실패에도 불구하고 HLB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물을 거뒀다. 그러니 이번에는 실패하지만 다시 3상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자, 일본 볼까요? 2020년 6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6월경에 이때 이제 기대감이 올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상승을 했지만 떨어졌죠. 네,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결과값에 대한 실망 때문에 좀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결국 그래도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다. 아직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술력에서 좋은 결과값을 냈으니 다시 보완해서 준비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9일날 갑작스럽게 글로벌 임상 3상 성공 발표를 해요. 분명히 6월 달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보완해서
삼상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전문적인 제약사, 연구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디테일한 생리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수년이 걸리거든요. 임상 1상, 2상, 3상 넘어오는데 지금까지의 플로우들을 보면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게 원래 사실은 정답이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에서 공시를 임상 3상 성공 발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얘네들 이 기술력 정말 믿을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완해서 다시 삼상에 도전했다고 한 것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나 보나, 이렇게 받아들인 투자자들이 더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지금 방향성을 더 갈 건지, 더 올라갈 건지 말 건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횡보를 하는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현재, 자, 오늘 이슈 터진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해둔 거예요.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FDA에서는 라보세라닙이 작년 6월경 임상 실패했으므로 시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죠? 라보세라닙에 대해 fail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fail은 뭐 우리가 듣더라도 뭐 임상 실패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HIV는 그런데 그 다음에 9월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FDA에서는 fail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3상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밝혔는데 HLB는 공시를 허위로 기재를 한 사실이 포착이 되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것. 자, 만약에 HLB 말이 맞다면 금융당국이 증선이가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약바이오는요, 특히 이렇게 임상 1상, 2상, 3상 준비하는 기업들은 모멘텀은 실적이 아닙니다. 바로 기술력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기술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을 받고 있는 HLB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의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저가 매수를 이용한 추가 매수 혹은 단기 매수보다는요, 이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차후에 정말로 HLB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기업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시를 내줘야 돼요. 공시. 그런 적 없다. 조사 일정 없다. 그죠? 혹은 자사주 매입 등등 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오후 2시에 인터뷰를 한 것처럼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을 한다면, 주주를 위한 행동을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네, 기업에서 공시를 내거나 혹은 자사주를 매입해주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갑작스럽게 뭐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을 굳이 매매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악재는요, 우선 터지면 시장에서 다시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지금은 털어내야 돼요.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요,
신라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10만원 갔던 기업이 12,000원까지 내려왔고 지금 상패 직전이죠. 코오롱티슈진. 코오롱티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한번 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그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지금 HLB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 HLB 아니더라도 매매할 만한 섹터, 매매할 만한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들도 스마트해졌어요. 예전처럼 한 종목에 막 목매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빠르게 손절하고 아씨 다른 종목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또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모멘텀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단기 매매를 보시는 분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손절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손절선 꼭 정확하게 짚고 매매하지 않으면 괜히 이렇게 이제 하한가로 직행을 해서 맞아버리고 또 하한가가 정말 재수없어서 풀리지 않으면 또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선 단디 지키면서 하되 웬만하면 이 종목 단타 칠 거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HLB 포함해서 제약바이오는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혹은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흐름이 나온다면 뭐 실적 보고 버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임상 관련한 기업들은 바로 이 임상 결과를 보고 좌지우지 되는데 지금 그 결과값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는 게 걸린 거잖아요. 우선은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더 가져가시거나 매매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